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용해와 용액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세 번째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예요. 용해도.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해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용해되는 정도. 자, 그렇다면 용해가 뭐냐? 네, 용해되는 정도를 알려면 용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설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설탕을 물에다가 내가 녹입니다. 각설탕을 녹여요. 그럼 이 각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겠죠? 근데 녹아 들어가는 양이 무한정 녹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이때 물에 녹아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용해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여기 물 100g의 기준입니다.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 그게 바로 뭐다? 용해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해라고 하는 것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섞이는 현상을 용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 물 같은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하는 것이고, 녹아 들어가는 설탕 같은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 되었다, 용액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물 속에요, 이 물의 최대로 만약에 나는 물 100g에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양이 최대로 녹았더니 40g이 녹을 수 있더라.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쌓이는 거예요. 최대 40g만큼 녹아 있어. 더는 못 녹아. 자, 이렇게 최대로 녹아 있는 걸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하냐면 꽉 찼다. 꽉 찼다. 그래서 우리는 포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화 용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40 중에 아직 덜 찼어. 아직 꽉 차지 않았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최대 40이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40이 녹아 있어. 그러면 포화인 것이고, 불포화라는 것은 나는 최대 40 녹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30만큼만 녹아 있어. 그러면은 나는 더 녹을 수 있죠. 10이 더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불포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화와 불포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일정량의 용매에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포화 용액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적게 녹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불포화 용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드디어 용해도의 정의가 나오네요. 용매 100g, 보통은 물인데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공부할 용해되는 정도, 용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해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왜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까요? 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들이 이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에 최대로 들어가 요 사이사이로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종류마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녹는 정도가 다르니까 얘 역시 물질의 특성이 된다. 특성이다. 네.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달라지면 용해도는 물 달라지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종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자, 그때 먼저 우리가 고체 용해도를 먼저 공부할 텐데요. 설탕, 소금 같은 이런 고체는 보통은 이제 용해도가 정해져 있지만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잘 녹아요. 용해도도 증가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물에 설탕이 잘 녹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데요. 이때 고체 용해도를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고체 용해도.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러 고체들의 용해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용해도잖아요. 어디에? 물 100g에. 예를 들어서 질산 나트륨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질산 나트륨은 20도라는 온도에서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는 거냐면
물 100g에 87g이 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은 물 100g에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다? 87g이 녹을 수 있다. 그 말에 이게 바로 이 최대 87g. 이 87이 뭐가 될까요?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도에서 20도씨에서 용해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질산칼륨을 보도록 할게요. 질산칼륨은 70도라는 온도에서 보시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40이잖아요. 140. 그러니까 얘는 70도에서 질산칼륨은 똑같은 물 100g이지만 온도가 70도로 올라가면요. 예,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140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질산나트륨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증가하고 있고 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다 점 찍어 놓은 이 곡선이 바로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죠. 자, 물질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 다르고 이 용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용해도 곡선인데 특히 눈여겨볼 것은 여기 질산칼륨인데요.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용해되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온도가 떨어지면은 용해되는 정도가 훅훅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여기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내려가도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울기가 클수록 용해도 변화가 어떤 거예요? 큰 것이죠. 그러면서 냉각시 석출량, 자 지금 이야기할 건데요. 온도를 지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있는 요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여기 A라는 상태는 지금 포화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온도에서 지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지금 이 A점이잖아요. 근데 이 A점의 온도를 냉각을 시키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A가 A-로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얘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도 감소하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녹아있는 양보다 요만큼은 다시 고체로 돌아와야 돼요. 이 고체로 돌아와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석출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용해도가 50이었고 A-에서의 용해도가 얼마가 됐냐면 30이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물에 최대 50까지 녹을 수 있었는데 얘가 30밖에 못 녹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냉각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 밑에 요 차이만큼 20이라는 차이만큼은 고체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석출된다. 그때 이 기울기가 크면은 석출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석출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A점에 있는 상태가 여기 있다. 그럼 A는 지금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예요? 아직은 불포화 상태죠. 왜냐면 이때 온도에서 최대 녹을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 녹아 있는 양은 여기잖아요. 현재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큼 더 녹일 수 있다. 용질을 이만큼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냉각을 시키면은 온도가 떨어뜨리면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냉각시 석출량이 많아지겠죠. 기울기가 클수록.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반대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들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돼요. 탄산음료가 이렇게 있을 때 탄산음료는 굉장히 저온, 온도를 낮게 보관하고 뚜껑을 쫙 막아가지고 압력을 높게 보관하죠. 왜냐면 여기다가 기체를 잘 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체가 잘 녹아 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얼음물과 그 다음에 실온이라는 거 한 25도 정도거든요. 자, 50도의 물, 온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사이다를 지금 넣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온도에서 뚜껑을 막았어요. 뚜껑을 하나씩 막았어요. 자, 이 뚜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뚜껑이 의미하는 건 압력을 더 높인 것이 되는 겁니다. 막아놨으니까 기체들이 못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용해도가 가장 큰 거, 기체 용해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체 용해도는 언제 용해도가 커진다고요?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압력은 가장 높을수록 용해도가 가장 커지니까 용해도가 가장 큰 거, 높은 시험관은 뭐가 될까요? 온도를 낮춘 거, 온도가 제일 낮은 것 중에서 압력이 높은 거, 압력이 제일 높은 바로 B시험관이 용해도가 가장 높게 되겠죠. 자,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온도가 높으면서 압력은 가장 작은 거, 뚜껑 없는 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하고, 가장 높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얘기는 기체가 물에 잘 녹아 있다라는 말이고, 잘 녹아 있다는 말은 기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포가 가장 적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용해도가 높다는 것은 기포는 가장 적다는 거예요.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잘 못 녹는 거죠. 가장 잘 못 녹으니까, 못 녹기 때문에 기체가 올라오니까 기포가 매우 많아지는 거죠. 많아진다. 그래서 이 시험관은 기포가 가장 많은 시험관이 되는 거예요. 잘 못 녹기 때문에. B시험관은 기포가 적은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물에 잘 못 녹을 때 온도 영향이 있는데, 여름철에 물고기가 물 위로 뻐끔거리는 이유 역시 물에 산소 기체가 잘 못 녹아 있기 때문이고요. 따뜻한 곳에다가 물컵을 두면 공기방울 생기는 거 역시 기체가 못 녹아서 나온 것이고, 수돗물을 끓이면은 염소 기체가 못 녹아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자, 압력의 영향도 많죠. 우리가 주변에서 탄산음료 뚜껑을 열 때 뻥 소리 나는 건 압력을 높여놨기 때문이고, 잠수부가 위로 올라오면 갑자기 잠수병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혈액에 있는 기체들이 갑자기 물 위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가 막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잠수병에 걸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기체의 온도, 압력이 용해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까지 공부했어요. 수고했습니다.